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라피드빈 크라이오버입니다. 홈팀 라피드빈은 531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과 빠른 전환을 추구합니다. 피셔는 하프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며 측면 돌파가 위협적입니다. 포틱은 박스 안에서 반박자 빠른 마무리로 한 방을 노립니다. 에게슈타인은 수비서 압박 지원 공격서 빌드업 연결을 담당합니다. 윙백은 넓은 폭을 커버하며 전환 시 피셔 반대편 침투를 돕습니다. 홈에서는 압박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 전개 속도를 제한합니다. 수비진은 세컨드 지역서 몸싸움과 커버로 롱볼을 차단합니다. 이 안정감은 홈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원정팀 크라이오바는 3-5-2나 좌우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전개가 한쪽에 쏠려 반대 공간이 넓게 비는 장면이 잦습니다. 수비 전환 시 반대 커버가 늦어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집니다. 바이아람은 전진 패스를 시도하나 템포 기복이 심합니다. 알함라위는 활동량은 많으나 침투 타이밍이 흔들립니다. 발루타는 제공권은 좋으나 세컨드 대응이 느린 편입니다. 측면 협력 수비가 부족해 하프 스페이스와 사이드를 쉽게 내줍니다. 이 구조적 허점은 피셔가 활용할 전술적 약점입니다. 라피드빈은 피셔 중심 반대 전환으로 수비 균형을 흔듭니다. 에게슈타인 중원 조율이 안정돼 전진 패스가 다채롭습니다. 포틱 문전 집중력은 느슨한 크라이오바 수비를 공략합니다. 크라이오바는 좌우 비대칭으로 전환이 늦고 복귀가 더딥니다. 라피드빈은 측면 전개로 공간을 공략해 크로스 찬스를 만듭니다. 중앙 숫자를 늘리는 견제가 예상되나 한계가 분명합니다. 전환 속도 압박 강도 홈 2점이 흐름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결국 전환 템포와 공간 활용 완성도가 승부를 가릴 것입니다. 두 번째 디나모 키예프 지린스키입니다. 홈팀 디나모는 4-3-3을 유지하며 샤파렌코 전진 패스로 템포를 만듭니다. 샤파렌코는 압박 간격을 잃고 한두 번 패스로 라인을 무너뜨립니다. 볼로시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 측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피칼료노크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전환 균형을 잡아줍니다. 샤파렌코 타이밍이 맞으면 박스 전면서 수적 우위가 형성됩니다. 홈서 디나모는 전방 압박보다 중원 장악을 우선합니다. 상대 수비형 미드가 넓게 흔들릴 때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세컨드볼 회수 후 방향 전환이 빠르고 역습이 매끄럽습니다. 샤파렌코 패스와 피칼료노크 침투가 맞물리면 위력이 커집니다. 중원 지배 후 전개가 박스 점령으로 이어지는 완성형 구조입니다. 원정팀 지린스키는 4-2-3-1을 쓰나 중원 압박 라인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로 인해 수비형 미드 커버가 넓어 라인 간격이 벌어집니다. 빌비아는 역습이 빠르나 중원 지원이 느려 단독 전개가 많습니다. 아브라모비치는 수비 헌신적이나 전진 패스 선택이 제한됩니다. 필리포비치는 박스 근처서 집중력이 일정치 않습니다. 전환 구간서 미드 간격이 벌어져 상대의 넓은 시야를 줍니다. 이는 샤파렌코 같은 플레이메이커에게 치명적 약점입니다. 초반 압박은 좋으나 체력 저하 후 뒷공간 노출이 심해집니다. 커버 라인이 늦으면 전진 패스 한 번에 박스 접근을 허용합니다. 이 경기는 중원 간격이 승부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디나모는 샤파렌코 시야와 전진 패스로 압박을 무력화합니다. 지린스키는 압박이 높아질수록 뒷공간 커버가 더 넓어집니다. 이 틈에 볼로신 피칼료노크 침투가 이어져 우위가 형성됩니다. 디나모는 효율 전개와 빠른 전환으로 홈서 템포를 줍니다. 지린스키는 체력 부담이 누적돼 간격이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샤파렌코 패스 감각과 중원 장악이 흐름을 바꿀 가능이 큽니다. 세 번째 크리스탈 팰리스 알크마르입니다. 홈팀 팰리스는 3-4-3으로 공격 전환 시 양 윙백이 동시에 전진합니다. 마테타는 포스트 플레이가 탁월해 세컨드볼을 안정적으로 떨궈줍니다. 사르는 오프 더 볼 무브가 예리하며 침투 타이밍 감각이 뛰어납니다. 휴즈는 중원서 템포를 조절하고 전환 패스로 리듬을 잡습니다. 사르는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들어 결정적 찬스를 만듭니다. 알크마르가 라인을 높이면 사르 침투 한 번이 흐름을 바꿉니다. 팰리스는 롱패스 전개와 세컨드 대응이 빠르고 공격 템포가 좋습니다. 마테타가 센터백을 끌어내면 사르가 즉시 공간을 파고듭니다. 원정팀 알크마르는 4-2-3-1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점유 중심 공격을 시도합니다. 페럿은 박스 근처 마무리가 좋으나 압박 시 소요가 길어집니다. 사디크는 돌파와 컷백을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이 늦습니다. 미난스는 전진 패스는 좋으나 세컨드 커버가 느려 역습 노출이 잦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높은 라인 유지 후 세컨드 커버가 부재한 점입니다. 윙어 침투 시 뒷공간이 쉽게 열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측면 수비 소통이 매끄럽지 않아 속도 전형 공격에 취약합니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휴즈 롱패스 한 번에 1대1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라인 간격과 침투 타이밍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팰리스는 사르 움직임과 마테타 포스트업이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알크마르가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 사르 침투가 계속 위협이 됩니다. 알크마르는 점유는 유지해도 전환이 느려 세컨드 싸움서 밀릴 수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가 지나치게 전진해 뒷공간 커버가 어려워집니다. 전방 압박 한두 번으로 팰리스가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팰리스는 직선 전개로 높은 수비를 공략하며 위협을 늘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알크마르 수비 집중 저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배팅합시다. 네 번째 라요 바이카노 레우 포즈난입니다. 홈팀 라요는 4-4-1을 기반으로 짧은 패스와 세밀한 템포로 전개합니다. 호르헤데 프루토스는 측면서 과감히 돌파해 박스 전환 루트를 만듭니다. 이시 팔라조는 날카로운 킥 감각으로 하프 스페이스에서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팔라조는 중앙 진입 타이밍이 뛰어나 수비 간격을 곧바로 흔듭니다. 우나이 로페즈는 중앙서 전환 패스로 템포를 조율하며 리듬을 잡습니다. 라요는 홈서 템포를 빠르게 바꾸며 상대 압박을 역이용합니다. 전환 과정 패스워크가 뛰어나 한 번 타이밍이 곧 찬스로 이어집니다. 원정팀 레오는 4-4-2 기반 측면 압박은 강하지만 중앙 간격이 쉽게 흔들립니다. 뱅트소는 적극적으로 압박하나 하프라인 넘어 커버가 늦습니다. 야기엘로는 빌드업은 좋으나 압박 집중 시 볼 손실이 잦습니다. 토르다르스는 전방서 수비 가담하나 후반 활동량이 크게 떨어집니다.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엉키면 미드와 센터백 간격이 넓어집니다. 전환 플레이에 취약해 중앙 집중력 흔들리면 실점 위험이 큽니다. 라요의 짧은 전환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 활용과 전환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라요는 팔라존과 로페즈 중심으로 정확한 전환 타이밍을 잡습니다. 레오는 측면 압박은 좋지만 중앙 커버가 흔들려 공간을 쉽게 내줍니다. 팔라존이 중앙 진입하면 로페즈 패스가 곧바로 찬스로 이어집니다. 레오는 템포가 일정치 않아 세컨드 찬스 창출이 어렵습니다. 결국 템포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라요가 경기 리듬을 쥘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링컨 리에카입니다. 홈팀 링컨 레드인프스는 4-3-2-1 기반 점유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비아카나스는 후방 전개서 방향 전환이 느리고 타이밍이 흔듭니다. 드바르는 중원 연결 골이지만 압박 시 판단이 늦는 편입니다. 토렐라는 전방서 넓게 움직이나 지원이 늦어 세컨드 가담이 제한됩니다. 삼성과 이선 간격이 일정치 않아 볼 순환이 자주 끊깁니다. 전방 압박이 들어오면 짧은 패스가 무너지며 흐름이 흔들립니다. 강한 압박 시 중원 라인이 동시에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결국 불안정한 빌드업은 위험 지역서 탈취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원정팀 리에카는 4-2-3-1로 전방 압박과 순간 탈취를 적극 활용합니다. 코프는 하프라인 위서 끊자마자 드리블 전환으로 속도를 올립니다. 메날로는 하이프레싱 1차 타이밍을 잡고 움직임을 예측합니다. 단타스는 공격형 미드지만 수비 전환도 빠르게 가담합니다. 셋이 동시에 전진하면 링컨의 불안정 빌드업은 쉽게 무너집니다. 리에카는 탈취 직후 전환이 빠르고 세컨드 회수도 뛰어납니다. 압박 성공 후 측면 전개로 간격을 벌려 찬스를 만듭니다. 코프 메날로는 박스 근처서 짧은 연계로 슈팅을 창출합니다. 이 경기는 빌드업 안정성과 전방 압박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링컨은 후방 간격 조절이 느슨해 리에카 압박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리에카는 코프 메날로 단타스가 전진해 위험 지역 탈취를 노립니다. 링컨은 미드 라인이 흔들려 곧바로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볼 상실 후 수비 전환이 느려 세컨드 차단이 어렵습니다. 리에카는 탈취 후 측면 전환으로 수비 간격을 계속 찢습니다. 전방 압박이 성공하는 순간 흐름은 리에카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서 앞선 리에카가 주도할 전망입니다. 여섯 번째 슈켄디아 야기엘로니아입니다. 홈팀 슈켄디아는 4-2-3-1 기반으로 중원 탈압박과 직선 전개가 빠릅니다. 이브라임은 하프라인 아래서 전진을 이끌며 템포를 높입니다. 라티피는 넓은 시야로 좌우 분배를 이어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제이눌라이는 상대 뒷공간을 파는 핵심으로 역습 속도가 뛰어납니다. 특히 풀백 전진 시 생기는 하프 스페이스를 정확히 침투합니다. 공 탈취 즉시 빠른 전환이 이루어져 결정적 기회를 만듭니다. 라티피 패스와 제이눌라이 침투 타이밍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홈에서는 초반 압박 강도를 높여 상대 빌드업을 흔듭니다. 이브라임은 세컨드볼 장악으로 공격 템포를 유지합니다. 전환 타이밍과 침투 속도 우위가 경기 리드를 가능케 합니다. 원정팀 야기엘로니아는 4-2-3-1을 유지하지만 측면 밸런스가 흔들립니다. 풀백 오버래핑 타이밍이 불안정해 뒷공간이 자주 열립니다. 피에투 제프스키는 운반은 좋지만 압박 시 소유가 흔들립니다. 이마즈는 창의적이지만 수비 전환 커버 범위가 좁습니다.
로만추크는 중앙 보호를 맡으나 빠른 역습 대응이 늦습니다. 양 풀백 동시 전진 때 뒷공간 노출이 반복됩니다. 이 약점은 슈켄디아 역습 타이밍과 일치합니다. 제인 울라이가 빠르게 전환하면 수비 정비 전 찬스가 열립니다. 라인 컨트롤 불안으로 후반 압박 노출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역습 속도와 측면 밸런스 유지가 핵심입니다. 슈켄디아는 제인 울라이 침투와 라티피 패스가 전형을 만듭니다. 상대 풀백 전진 순간 이브라임 탈취가 전환을 촉발합니다. 야기엘로니아는 라인을 올리지만 곧 역습 신호가 됩니다. 제인 울라이는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슈팅 타이밍을 노립니다. 라티피는 세컨드 지점서 연계로 마무리를 돕습니다. 슈켄디아는 빠른 전환으로 결정적 흐름을 만들 전망입니다. 홈 분위기 속 초반 압박이 야기엘로니아 빌드업을 흔듭니다. 측면 균형이 흔들리면 전환 속도가 흐름을 결정할 것입니다. 7번째 해켄 스트라스부르입니다. 홈팀 PK 해켄은 4-2-3-1 기반이며 중앙 볼 순환이 느려 전개가 답답합니다. 구스타프손이 패스를 조율하지만 방향 전환이 늦어 수비 정렬을 허용합니다. 라윤이는 좌측 돌파와 크로스가 좋으나 연계 끊기면 템포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덴베는 버티지만 세컨드 볼 반응이 늦어 찬스 연결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결국 볼 순환이 느려 상대 재정비 시간을 주며 흐름이 끊깁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날카로움이 둔해지고 측면 패턴이 반복됩니다. 점유를 시도하나 리듬 끊기면 수비 전환에서 간격이 벌어집니다. 원정팀 스트라스부르는 3-4-3을 바탕으로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며 간격도 촘촘합니다. 파니첼리는 후방서 긴 패스를 정확히 연결하며 전개 리듬을 높입니다. 엘 무라베는 박스 근처서 빠른 템포로 슈팅 각을 만들며 흐름을 올립니다. 파에스는 넓은 동선으로 공간을 만들며 수비 간격을 흔듭니다. 둘 조합은 전환 속도와 위치 유동성이 맞물린 완성형 구조입니다. 볼 순환이 느린 해켄 상대로 빠른 템포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엘 무라베 침투와 파에스 드리블이 이어지면 수비 붕괴가 예상됩니다. 전방 전환이 매끄럽고 중원 압박 강도도 균일의 탈취 후 곧바로 찬스를 만듭니다. 이 경기는 공격 전환 속도와 중앙 템포 조절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해켄은 점유를 시도하지만 느린 순환 탓에 수비를 흔들기 어렵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파에스와 엘 무라베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며 공간을 공략합니다. 하프라인 탈취 후 새 패스로 마무리하는 루틴이 매우 위협적입니다. 해켄이 정비 시간을 허용할수록 스트라스부르 공격 효율은 높아집니다. 후반 템포차가 커지면 해켄 수비 간격 유지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결국 전환이 빠른 스트라스부르가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번째 로잔 오모니아입니다. 홈팀 로잔은 4-3-3 기반이며 전환이 빠르고 침투 플레이가 합니다. 아이디는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와 연결하며 센터백을 끌어 공간을 만듭니다. 이때 윙이 안쪽으로 파고들면 레쿠에리의 스프린트가 타이밍을 주도합니다. 레쿠에리는 방향 전환이 빠르고 뒷공간을 찢는 침투가 강점입니다. 버틀러와 오에데지는 운반과 템포 조절로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전방 압박 뒤 대각 전환이 빨라 한 번의 수비를 흔듭니다. 아이딘의 위치 감각과 레쿠에리 타이밍이 맞물리면 롱패스 한 번의 박스 진입이 가능합니다. 결국 전환 속도와 침투 다양성으로 우위가 예상됩니다. 원정팀 오모니아는 4-2-3-1이며 전진 압박 시 윙백이 과도하게 올려 공백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뒷공간이 크게 열리고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집니다. 에완드루는 연결은 좋으나 수비 가담이 느려 세컨드 지역 균열을 만듭니다. 세메도는 돌파 후 폭기가 늦어 전진 상태에서 역습에 노출됩니다. 탱코비치는 볼을 오래 쥐어 압박 타이밍을 허용합니다. 라인이 올라간 상황서 대각 패스 한 번에 쉽게 흔들립니다. 후반 체력 저하가 더해지면 집중력 저하로 틈이 커집니다. 이 경기는 전진 압박 리스크와 뒷공간 활용 싸움입니다. 오모니아는 초반 강압으로 나서나 윙백 전진으로 뒤가 크게 열립니다. 아이딘이 내려와 받으면 레쿠에리 침투가 곧바로 찬스를 만듭니다. 버틀러 오에데지는 전환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 흐름을 지배합니다. 오모니아는 간격이 넓어질수록 측면과 중원 연결이 흔들립니다. 후반 전환 싸움은 로잔이 확실히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결국 한 번의 롱패스와 침투 타이밍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9번째 셀본 드리타입니다. 홈팀 셀본은 4-3-3 기반으로 측면 전개 리듬이 안정적입니다. 쿠트는 돌파 후 인프런트 크로스가 예리하며 타이밍이 정교합니다. 맥킬로이는 템포 조절이 빠르고 측면 전환 후 곧바로 박스 공략을 시도합니다. 우드부코는 박스 내 포지션 감각이 탁월하며 세컨드 집중도가 높습니다. 중원은 빠른 원터치 순환으로 압박을 풀고 간격을 넓힙니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를 높여 상대 빌드업을 흔듭니다. 풀백 오버래핑 타이밍이 정확해 쿠트와 맥킬로이의 공격 루트가 양쪽서 동시에 형성됩니다. 결국 셀본은 측면 주도권을 기반으로 크로스 한 방에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원정팀 드리타는 4-3-3이나 수비 라인 소통이 불안합니다. 센터백 간격 조정이 어긋나
크로스 상황서 커버가 늦습니다. 많아지는 움직임은 많으나 터치가 길어 소유 지속이 어렵습니다. 아제라지는 연결은 가능하나 전진 타이밍이 일정치 않아 흐름이 끊깁니다. 무스타파는 제공권은 좋지만 문전 포지션 감각이 흔들립니다. 풀백 동선이 겹치며 측면 압박과 세컨드 대처가 불안합니다. 결국 드리타는 공중볼과 측면 커버 모두서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셀보는 측면 완성도가 높아 전개 방향이 명확합니다. 쿠트의 크로스와 맥킬로이 돌파가 맞물려 박스 공략 속도가 빠릅니다. 우드부코는 문전 마무리 능력이 높아 삼각 조합이 안정적입니다. 드리타는 라인 커뮤니케이션 불안과 전진 타이밍 혼선이 두드러집니다. 홈셀보는 초반 압박으로 흐름을 선점할 여지가 큽니다. 드리타는 전개와 간격 모두 흔들려 집중 저하가 반복됩니다. 결국 크로스 타이밍과 박스 내 결정력서 셀본 우세가 예상됩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